명작이 쏙쏙, 논술이 술술. 논술과 마주보기. 소공료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고 다음 문제들의 답해보자. 1. 다음 중 인도에서 살던 세라가 런던의 민틴 학교에 입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인도의 기후가 어린 아이들에게 좋지 않음을 염려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2. 다음은 민틴 선생님이 세라에 대해 했던 말들이다. 민틴 선생님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은? 1. 애한테 그런 고구보시라니 우스꽝스럽기도 하지. 하지만 일요일에 학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갈 때 맨 앞에 세워놓으면 근사할 거다. 2. 예쁘고 훌륭한 학생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라가 유달리 똑똑하다니 학교의 보배로 여기겠습니다. 3. 크루데이가 세라더러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했을 때 나는 세라가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으면 엄청난 재산이 더 돋보이게 될 거라고 말해 주었지요. 4. 크루데이가 죽었어. 한 푼도 안 남기고 상상놀이나 하는 응석바디는 거지가 되어서 내게 남겨졌다고. 5. 꼬마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심부름도 하고 교실 청소와 부엌 일도 거들어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며 쫓아내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다음은 본문의 내용 중 일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세라의 성격은 어떠한가? 본문 내용. 세라는 의자에 앉아있는 에밀리 앞에 책을 놓아주었다. 세라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자기를 바라보는 마리에트에게 말했다. 어쩌면 에밀리는 아무도 없을 때 책을 읽거나 혼잣말을 하며 창 밖을 내다볼지도 몰라요. 누가 오는 소리가 들리며 잽싸게 의자에 앉아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소공녀에 등장하는 세라의 친구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아멘가드는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지만 착하고 따뜻한 성품을 지녔다. 2. 베키는 설거지방 하녀로 살다가 세라를 만나 처음으로 진실한 우정을 느낀다. 3. 람다스는 이웃집의 인도인 하인으로 세라의 다락방에 마법을 선물한다. 4. 로티는 늘 떼를 쓰고 울어대는 철부지이지만 세라를 만난 뒤로 서서히 나쁜 버릇을 고치게 된다. 5. 라비니아는 셈이 많고 심술궂은 아이로 세라의 예쁜 인형을 몰래 훔친다. 답은 5번이에요. 세라의 생일날 베키가 세라에게 선물한 것은 무엇인가? 1. 점심 식사 때 남겨둔 고기 파이. 2. 직접 구운 생일 케이크. 3. 인형과 인형 드레스. 4. 천으로 만든 바늘 결례. 5. 군것질 거리가 들어있는 바구니. 답은 4번이에요. 크루데이가 죽고 세라가 빈털터리가 된 것을 알고 나서 민틴 선생님이
세라를 내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라는 다른 방이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공간을 상상하면서 다락방 생활을 견뎌나간다. 다음 중 그 상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라는 바스티유 감옥에 갇힌 죄수고 민틴 선생님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며 베키는 옆 감방의 죄수다. 2. 옆집 다락방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또래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다. 3. 아무것도 깔려있지 않은 바닥은 싸늘하고 커다란 쥐가 바닥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갉아먹고 있다. 4. 방 한쪽에는 책이 가득 꽂힌 책꽂이와 푹신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다. 5. 성의 주인인 세라는 다른 성의 주인인 아멘가들을 성대한 연회에 초대한다. 답은 2번이에요. 목모렌시 대가족의 어린 소년 가이가 6페니 동전을 주려고 했을 때 세라의 얼굴이 빨개진 이유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중 세라가 힘든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공주라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애썼던 이유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든 공주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던 아버지의 당부를 따르기 위해서 인간다운 품위를 잃지 않고 고생스러운 나날을 잘 견뎌내기 위해서 다음은 세라가 다락방 파티를 준비하면서 했던 말이다. 이 내용에 어울리는 속담은 무엇인가?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마련이야. 마치 마법처럼. 늘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 가장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말이야. 1.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2.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 3. 입에 쓴 약이 병에는 좋다. 4.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5.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다음 세라는 인도 신사의 집에 가서 인도 신사 캐리스포드 씨가 아버지의 친구이자 자신에게 마법을 선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라가 인도 신사의 집을 찾아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소공녀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잘 읽고 이야기의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보자. 1. 세라의 생일 파티는 화려하게 열릴 예정이었다. 생일이 다가오자 다른 학생들까지도 온통 흥분에 휩싸였다. 교실 안에는 호랑가시 나무 화환을 두르고 빨간 덮개를 씌운 긴 의자들을 교실 가장자리에 빙 둘러 놓았다. 2. 람다스는 지붕 위로만 걸어 다녔던 사람처럼 사뿐히 지붕을 넘어왔다. 그리고 미끄러지듯이 다락방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슬람식으로 손바닥을 이마에 대고 세라에게 인사했다. 3. 세라를 찾고 나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캐리스포드 씨는 놀랄 만큼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세라와
캐리스포드 씨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4. 세라는 며칠 동안 아버지와 함께 큰 상점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물건을 사들였다. 5. 세라는 다락방에서 보낸 첫날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밤 내내 엄청난 슬픔을 혼자 견뎌냈던 것이다. 논술과 친구하기. 소공료의 내용을 되새기며 다음 문제들의 답해 보자. 1. 에밀리는 아버지가 세라에게 선물한 소중한 인형이다. 여러분도 이처럼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 물건에 얽힌 추억을 떠올려 보자. 2. 라비니아는 세라를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며 뒤에서 비아냥거린다. 만약 학교에 라비니아 같은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겠는가? 3. 세라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베키를 보고도 깨우지 않는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겠는가? 4. 세라는 배고픔을 참고 빵집 앞에 있는 거지 소녀에게 자기가 산 빵을 나누어 준다. 여러분은 세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세라는 인도 신사 캐리스포드 씨를 만나 공주의 생활을 되찾는다. 만약 세라가 인도 신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해 보자. 6. 여러분이 본 세라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세라의 성격 중에서 본받고 싶은 점과 고쳐주고 싶은 점을 찾아 각각 적어보자. 7. 세라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처지와 반대되는 상황을 상상하며 견뎌낸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는 하늘나라를, 다락방 생활에 지쳤을 때는 연회장을, 사람들이 심술을 부릴 때는 자신이 공주라고 상상한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마음껏 상상해 보자. 명작 에필로그. 이야기를 좋아했던 어린 시절. 소공료를 쓴 프랜시스 엘리자 버넷은 1849년 11월 24일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에서 가난한 철물상이자 은세공업자의 딸로 태어났다. 버넷이 15살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돌아가신 뒤 버넷 가족은 새 삶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애삼촌의 사업 실패로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간다. 버넷은 남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며 힘겹게 돈을 벌어 학교에 다녔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잘 하기로 유명했다. 이때부터 이미 공책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1868년에 처음으로 쓴 짤막한 이야기 2편이 잡지에 실리자 버넷은 옹고르로 종이와 우표를 사서 다시 포도 따기에 관한 단편 소설을 써보냈다. 그 뒤 재능을 인정받아 여러 개의 잡지에 고정적으로 글을 싣게 되었으며 부지런히 글을 써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버넷은 37살이 되던 1886년에야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책 소공자를 펴냈는데 이 책을 통해 유명 동화 작가의 길로 당당히 들어섰다. 그 이후에 쓴 비밀의 하움과 소공녀 역시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는 명작이 되었다. 버넷은 소공녀를 쓰기 전 민틴 여학교에서 일어난 일, 세라크루라는 제목의 짧은 소설을 1887년에서 1888년까지 잡지에 연재했다가 책으로 출판했다. 그 책의 내용에 로티와 멜키세덱 이야기를 덧붙여 1902년 작은 공주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올린 뒤 연극이 성공하자 다시 베키와 거지 소녀 앤, 아멘가드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켜 1905년에야 비로소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있는 소공녀를 완성했다. 버넷은 1924년 10월 29일 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아직까지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세계 명작 소공녀의 주인공 세라크루는 민틴 학교의 특별 기숙생으로 응접실이 딸린 자기만의 큰 방을 갖고 개인 하녀와 마차와 조랑말에 고급스러운 인형까지 가진 부유한 아이였다. 아버지 크루데이가 재산을 다 잃은 충격 속에서 악성 말라리아에 걸려 돌아가신 뒤 하루아침에 다락방 하녀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시련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간다. 고생하던 아이가 원래의 재산을 되찾고 행복해진다는 약간 뻔한 줄거리를 따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을 갖춤으로써 몇 번이고 다시 잊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 초라하기 짝이 없는 다락방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밤새 따스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하는 사건. 손수건을 황금 접시라고 상상하며 버리는 한밤중의 파티놀이. 인도 사람의 온숭이가 지붕을 건너와 다락방으로 들어온 이야기. 벽에 난 구멍 속에서 살아가는 지 멜키세덱과 기묘한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등은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초라한 하녀가 된 뒤 아멘가드와의 우정을 되찾은 이야기와 추운 겨울 도랑에서 준 사펜스로 산 빵을 거지 아이에게 나눠주는 이야기는 진한 감동을 자아낸다. 오늘날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소공녀가 어린 시절에 꼭 한번 읽어야 할 명작으로 손꼽히는 것은 무엇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인간의 존엄성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